자, 그래서 그 아이오닉 대부 앱 설치가 되셨으면은 본인도 스마트폰을 이제 와이파이를 설정을 하시고요. 자, 그 저희 앱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 경로에서 아이오닉 서브로 앱을 한번 이제 실행을 시켜봐 주세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앱은 실행이 됐겠죠? 그 다음에 그 다운받으신 그 아이오닉 대부 앱을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아마 최초 실행하면은 그 로그인하라고 뜨시나요? 예, 그래서 그 뜨면은 아마 로그인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로그인하시고 들어가면은 투두 앱이라고. 근데 지금 저희가 네트워크 여러 명 눌러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것도 보이는데 아마 이렇게 쭉 투두 앱이라고 보이시나요 혹시 목록에? 거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그 밑에 보면은 각 PC 이름이 있어요. 본인 걸로 하셔야 돼요. 예. 뭐 다른 분 것도 아마 뜰 텐데, 그래서 뭐 투두 앱, 뭐 투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든 앱에 8100 이렇게 목록에 뜨시면은 그거를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예, 우리 앱이 똑같이 이렇게 예, 폰에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예, 나오실 이 앱을 종료할 때는 이렇게 한번 흔드시면은 이제 나갈 거냐라고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됩니다. 어찌됐건 저희가 하이브리드 앱이기 때문에 그 각각 폰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항상 그 개발할 때 필수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엑스코드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확인하면 좋겠지만 그게 좀 힘들 경우에는 빠른 방법으로 이렇게 아이오닉 대부 앱을 이용을 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빨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대부 앱은 반드시 같은 네트워크에 본인 PC와 이제 스마트폰이 같이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은 잘 뜨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전 소스인데요. 그 아이오닉 1때 소스인데 어차피 자바스크립트 쪽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영화 목록을 가져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화 현재 상영 영화 목록을 가져오는 건데 이런 API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버 쪽에는 이런 API를 서버 개발자가 만들어 줘야 되고 실제 서버의 이 로직 안에 이제 MySQL에 가서 뭐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로 클라이언트에 던져주는 이런 API를 이제 서버가 개발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바일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API를 이제 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져온 데이터는 어차피 저희가 아까 실습했던 그런 투두스나 그런 형태로 제이슨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모바일에서는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 물론 그 라이브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MySQL을 연결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있을 텐긴 한데 별로 좋진 않겠죠. 왜냐면은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어차피 외부에 바로 열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안상으로는 상당히 좀 위험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API 서버를 거쳐서 예, 데이터베이스 가져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아이오닉 3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요. 아이오닉 3에서 달라진 거는 큰 건 없고요. 이 세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앵귤러 5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앵귤러 5가 아마 이번 달에 릴리즈가 되었는데 그 릴리즈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오닉 앵귤러가 3.9부터 이제 앵귤러 5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귤러 5의 여러 가지 문법들을 그대로 다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지 로딩이라고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app.module.ps에 다 담아놓지 않고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것만 로딩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지 로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반적으로 웹에서 많이 쓰거든요. 즉 모든 것들을 미리 로딩하지 않고 나중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로딩한다는 거죠. 즉 웹이라는 것, 특히 모바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리소스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은 것을 가져오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불러오는 게 맞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앵귤러나 아이오닉에서 이런 레이지 로딩, 즉 아까 앱점 모듈에 미리 다 놓지 않고 각 모듈별로 세팅을 해놔서 그 모듈이 콜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로딩하는 이런 방식을 아이오닉 3부터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이제 딥링킹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아이오닉 2에서는 이제 각 페이지를 이렇게 모듈 단위로 정의를 해놓고 그 페이지를 이제 갖다 썼거든요. 근데 그 아이오닉 3부터는 아까 그 각 페이지별로 모듈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페이지별로 각각 자기 페이지 이름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스트링으로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뭘 사용할 수 있냐면은 딥링킹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즉 딥링킹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만약에 뭐 모바일에서 푸시가 왔을 경우에 그 푸시를 클릭하면은 그 푸시가 있는 뭐 해당 게시판이나 해당 상세글로 보통 이동을 하잖아요. 즉 어떤 특정한 페이지로 이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그 페이지 자체에 URL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딥링킹이라고 하는데 그 해당 URL로 바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오닉 3 이전에도 이제 딥링킹은 구현할 수가 있었는데 조금 복잡했어요. 트릭을 써야 됐는데 이제 아이오닉 3에 오면서 이런 식으로 각각 페이지를 그 실제 자기 이름을 가지게 할 수 있음으로써 각 페이지마다 각각 고유한 URL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딥링킹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에 외부 오픈소스나 뭐 약간 트릭을 쓰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딥링킹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그런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깊은 내용이어서 그 예제에는 포함하지 않았고요. 그 구글에서 뭐 아이오닉 3와 관련해서 레이지 로딩이나 이제 딥링킹 찾아보시면은 관련 예제나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내용이기 때문에 뭐 아이오닉 2를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또 아이오닉 1도 가끔 얘기 나오시는데 아이오닉 1도 지금 그 드리프트에서 여전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아이오닉 2를 사용하지 않고 뭐 1을 사용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사용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아이오닉 1이 가지는 한계가 앵귤러 1이 가졌던 그런 한계랑 똑같거든요. 즉 좀 느리고 무겁고 뭐 양방향 바인딩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크고 무거운 앱에서는 이제 권장을 드리지 않지만 좀 심플한 앱에서는 아이오닉 1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오닉과 관련된 좀 부가적인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아이오닉 마켓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오닉 마켓 찾아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각종 모듈이나 플러그인들, 뭐 테마 같은 것들을 따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오닉 앱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좀 디자이너가 없어서 우리 앱이 좀 우중충하다 그러면은 그 커스터마이징된 CSS를 가지고 테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앱에 여러 가지 동기화 기능을 위해서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파이어베이스를 내가 전혀 사용할지 모른다는데 파이어베이스를 연결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이미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살펴보시면은 좀 구현하기 힘든데 좀 연동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모듈별로 다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실 때는 요것들을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은 개발보다 더 빨리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스타터 앱 같은 것도 팔아요. 그래서 스타터업이 뭐냐면은 웬만한 그 형태는 다 갖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채팅을 만들고 싶은데 채팅 앱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설정만 바꾸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들은 공식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팔기 때문에 이것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제가 다시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닉 마켓 가셔가지고 조금 잘 살펴보시면은 의외로 좀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네이티브라는 게 있어요.
가끔 이제 아이오닉 네이티브를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냐면은 그 리액트 네이티브 때문에 좀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리액트 네이티브는 말 그대로 웹 소스를 네이티브로 그대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네이티브로 개발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아이오닉 네이티브는 이 아이오닉을 네이티브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아이오닉에서 네이티브의 기능을 사용을 할 때에 예전에는 이제 코드바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코드바에서 제공하는 그 함수들, 그래서 뭐 코드바 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코드바 모듈을 가져와서 거기서 제공하는 함수를 썼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소스가 좀 통일성이 없어지고 좀 보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오닉에서 웬만한 코드바와 폰갭들의 그 라이브러리와 API를 다 랩핑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치 다 아이오닉에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다 랩핑을 해놔서 그런 네이티브 기능을 사용할 때에 코드바 모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한번 랩핑된 이 아이오닉 모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소스 보기도 간편하고 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NG 코드바라는 거를 가져와서 거기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그 아이오닉 네이티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랩핑을 해놨고 그 랩핑할 때 뭐 ES5나 ES6 타입스크립트별로 다 랩핑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크리에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마 그 유료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그 이렇게 하면은 UI 도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오닉에서 제공하는 각종 컴포넌트가 있고 그거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긁어서 가져가서 이렇게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UI 모양을 만들면은 그대로 아이오닉 소스로 이렇게 제공이 돼요. 생성이 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디자이너나 아니면 초기 이제 단계에서 그 프로토타이핑 같은 것들을 위해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최근에 좀 잘 안 써요. 왜냐면은 이게 좀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아이오닉 1밖에 지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아이오닉 3를 지원하는 알파 버전이 새로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아마 좀 안정화되고 하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이오닉 1 때 좀 써봤는데 좀 간단한 UI 그리고 아직 아이오닉에 많이 익숙하지 않을 때에 이걸로 한번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아이오닉 소스가 생성이 되는구나라고 보실 때는 상당히 좀 유용한 그런 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UI를 만든 다음에 이제 zip 파일로 다운로드하게 돼 있거든요. 다운로드하면은 아이오닉 프로젝트 형태로 그대로 폴더 구조로 다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바로 로컬로 가져와서 이렇게 추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 아까 아이오닉 저희 대부 앱이랑 좀 유사한 기능인데 대부 앱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오닉 뷰라는 앱을 설치를 해놓고 요거는 근데 아이오닉 대부 앱이랑 틀린 게 저희 아이오닉 대부 앱은 바로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면은 PC에서 실행하면 바로 미러링돼서 보였잖아요. 저희 앱에서. 근데 그거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이제 아이오닉의 계정을 통해서 저희 소스를 일단 업로드를 먼저 해야 돼요. 업로드를 하면은 그 이 아이오닉 앱에 내 계정으로 업로드된 소스가 나오고요. 그거를 바로 실행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아이오닉 대부 앱이랑 목적은 비슷한데 조금 이제 성격은 틀린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